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괴담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추진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오늘 아침 조간들을 보면은 예. 그동안 주로 야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네. 이른바 괴담, 네. 가짜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한다. 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2000년대 초 경부 고속철, 그렇죠. 그 천성산 터널 그 습지에 도롱뇽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네. 또 뭐 단식을 하면서 그때도 공사가 한 6개월 지연된 거 있고, 특히 광우병 괴담. 야, 광우병 시끄러웠죠. 예. 그게 이 경제적인 피해를 추계해 보니까 3조 7천억이 났다고 그렇죠. 그러네. KDI에서 분석한 게 뭐 예. 3조 7천억 정도. 그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예. 한미 갈등도 있었고 국내가 술렁술렁하고 거의 뭐 나라가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예. 아무도 책임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MBC에서 뭐 PD 수첩. 예, PD 수첩에서 국민 감정을 그냥 뭐 광우병들은 소 막 사진 클로즈업 시켜서 내보내면서 예. 뇌송송 구멍탁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먹으면 소고기 먹으면 바로 광우병 인간이 걸리는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했잖아요. 뭐 소 주저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광우병 걸려서 그렇죠. 저런다 뭐 그렇게 막 보도.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 엄청난 충격이. 나중에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발견되는데도 그때 MBC 뭐 3개월 뭐 담당자들 간부인가 정직 됐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야무야 되고 끝났어요. 그 PD 수첩 담당자 그 책임자는 나중에 MBC 사장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최성원가. 저는 광우병 하면 제일 괘씸한 게 누구냐면은 그때 장관했던 김성훈 장관이라고 있어요. 예. 예? 농림축산부 장관이죠. 장관이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65만 명 광우병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까지 그러니까 일부 개념 없는 뭐 연예인들 한 거는 고사하고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고위층 인사들도 그때 그 한미 FTA나 광우병 때 오히려 가담했던 친구들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사람들 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주 강정마을 여기 또 14개월간 네. 정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네. 한 235억의 피해가 났다는 거. 네. 이 사드 여기는 성주 참외 매출이 한 10% 이상 줄었고 네. 그 사드 기지를 좀 다른 데로 옮기면서 900억 정도의 추가 이 비용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그 사드 레이저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걸 그걸 이미 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놓고도 그걸 은폐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아무리 걸려도 1년이면 되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깔아뭉갰어요. 예.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드 기지가 여태까지 가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걸 국민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문제를 있으면 예스, 노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한테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는데 그거 유해하지 않다는 게 결과가 뻔한데도 그걸 숨긴 거예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34차례나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네. 그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밝혀진 건 최종적으로 기준치의 0.19% 기준치에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손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사드 전자파에 뭐 사람이 튀겨 죽는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한마디 했죠. 괜찮다니 다행이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또 그 당시 사드 그에서 인체 유해성이 엄청나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피해를 다 주고 사람이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니까 살아나니 다행이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 사과를 해야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사과하고 엎드려서 국민들한테 100배 엎드려서 사과하고 정말 반성해야죠. 근데 지금도 민주당이 괴담당이에요. 괴담당. 아니 표창원 전 의원 네. 이 사람 그 성주에 가서 뭐 춤추면서 사드 애특해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니까 지금도 뭐 유력한 어디 공중파에서 네. 뭐 라디오인가 방송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사과 한마디 안 한 것 같아요. KBS, MBC, 텔레비를, TV를 볼 수가 없는 게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저 후쿠시마 이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 수산시장 손님 없는 장면 찍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업자들 어민들 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냐? 윤석열 정권 탓이다. 세계에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조용합니다. 예. 일본도 조용하고 바로 저 미국이나 태평양 도서국 가는데 그 나라도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글로 돌아서 오는데도 아무 피해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우리만 이렇게 요란을 나라가 온통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며칠 전에 또 단식 투쟁까지 하더라고요. 뭐 의원식하고 저는 그 사람들 CCTV 달아가지고 진짜 굶어 죽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한 몇선 의원 되니까 이제 공천이 자체도 뭐 물갈이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도부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좀 잘 봐주세요. 뭐 그 뜻 아닌가요? 그렇죠. 나라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쓰는 거죠. 단식할 게 따로 있죠. 저는 그 굶어 죽는 거 좀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우원식하고 뭐 윤머시갱이 의원 둘이 하다가 윤머시갱이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8일 만에 중단했어요. 아, 그만했습니까? 네. 근데 8일 동안에 안 하면 죽었죠. 8일도 제대로 했겠어요. 뒤에 뭐, 그 미숫가루도 먹고 뭐 각종 영양제 다 먹었을 거예요. 예? 그 단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럼요. 예전에 금식이라는 것을 한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 잘못하면 사람 죽잖아요. 네. 과거에 그 국민의힘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김성태 의원도 그때 해서 그 특검도 얻어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김성태 전 의원이. 지금도 몸에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한 당식은 타격이 있는 거예요. 저기 지난 정권 때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대표도 그분도 고지식 하잖아요. 예, 예. 제대로 굶고 단식하고 한 3일 만에 때려쳤잖아요. 예. 못 살겠다 꾀꼬리. 제대로 굶으면 3일도 못 굶어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단식을 제대로 안 한 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라고 뒤에서 먹다가 걸렸잖아요. 예? 뒤에서 먹다가 걸렸어. 그건 처먹다 그래야죠. 담배 뒤에서 피다가 또 걸려가지고. 처먹다가 걸렸어요. 그게 어떻게 단식입니까? 이제는 단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단식은 저 YS 때 그때 그 준열이 1983년 때 한 거,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 얻어내려고 한번 한 거, 이 정도 단식이지, 다른 단식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를 아마 거기에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게 크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마땅한 지금 이슈거리가 없고 그렇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것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다. 이제 곧 7월 뭐 8월에면 그렇죠. 방류를 한다니까 그걸 이슈화 삼아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일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좀 생리적으로 그렇죠. 반감을 좀 갖고 있는 데다가 먹거리 공포 이게 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성들이 예민하잖아요. 특히 뭐 아이들이 어떡하다 하면은 그냥 껌뻑 죽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후쿠시마 뭐 핵폐수라고 저렇게 뻥을 쳐대니까 화면 보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수산물 소비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하는데 저 함은경이라고 군산에서 횟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서울대 왜 삼민투하고 86 운동권 출신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죠. 예. 그분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일 민족주의다. 민주당의 민족주의. 반일 민족주의다. 그 조국이가 왜 과거에 죽창 얘기했잖아요. 죽창가. 예. 예. 죽창가 얘기하듯이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이게 반일로 몰이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윤석열 정부랑 자꾸 떨어지게 하겠다. 이게 목표라 이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뭐 국내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좀 정쟁을 하는 것은 의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이걸 이제 국제 무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예, 예. 18개 태평양 연안국의 네. 연대를 요청한 가지는 좋아했고 뭐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유엔 총회 이거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국회 결의안을 지금 이렇게 발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김근택의 그 민평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 안으로 결국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 망신이죠. 정책은 국격에서 멈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연대 호소한 거, 그 나라들이 다 황당한 반응이래요. 또 그 취합해서 또 발표하겠대요. 또 얼마나 외국에서 또 발표하겠어요. 옛날에 금이거입니까? 그렇죠. 그 뻥쳤잖아요. 뭐 EU 대사, 예. EU 대사 우리나라 와서 뭐 이재명 만난 걸 가지고 그렇지, 또 뻥쳤는데 이번에도 IAEA를 신뢰 못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제 원자력 기구 예. 거기 회원국이 176개나 됩니다. 그렇죠. 그게 유엔 회원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를 못 믿으니까 유엔에서 해달라. 이거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국제 원자력 기구를 못 믿으면 그러면 어디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 가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일본이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관심이나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진짜 대응해야 될 거. 중국 어떻게 보면 폐수죠. 중국 삼중수인가 뭔가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만 애꿎은 일본만 저렇게 대고 들이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야당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 현장에서도 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면 저 나라는 외교의 어떤 단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표해서 문제가 있으면 협상을 하든가 항의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야당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 타수당이라 해갖고 저 나라가 도대체 콩가루 집안인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고 정부가 대표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티벳 거기 가서 또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티벳 망명정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항의를까지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가 나 티벳 있던데요. 인권 탄압받고 그 많은 사람 학살다고 했으면은 우리도 일본에 피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시정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도움을 못 줄 망정 가서 중국에 대한 큰절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수순 민주당이 이 폐륜 정당뿐이 아니라 매국노당이 됐어요. 매국노당.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인으로 유명한 도정환 전 문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 7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티베트 인권 문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도정환 시인도 접시꽃 당신 쓸 때만 해도 순수했는데 지금은 권력의 단꿀을 오래 빨다 보니까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요. 이빨이. 예.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 이빨이 다 썩었어.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판단을. 그 티베트 무슨 당석인가 그 사람한테 폴더 또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티베트 인권 탄압하는 사람들의 그 슬픈 서러움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시진핑이 세계 3대 독재자가 지금 핵을 가진 3대 독재자가 김정은, 푸틴, 시진핑 아닙니까? 그 시진핑한테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온 거나 똑같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진짜 6월이 되면은 6월이 얼마나 가슴 아픈 달입니까? 우리가 6.25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저 공산주의들 때문에. 근데 지금 거기 가서 큰절하고 오는 민주당 이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우리 윤 대표님
선친께서도 그렇죠. 6.25에 참전을 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죠. 예, 계시죠. 예. 6.25가 오면은 감회가 좀 예, 남다르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6.25 때는 한 달 내내 6.25 얘기만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엊그저께도 제가 참배 갔다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번 6.25 참전용사들 위아래 제복을 예복을 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조끼 입고 오히려 진짜 푸대접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이 후쿠시마 오염수 예.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도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은 일본 오염수 방류 그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장관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우리 정부가 뭐 그걸 조약을 맺어서 뭐 그 오염수를 배출한 것도 아니고 예. 일본이 사고 난 지가 벌써 12년 됐잖아요. 예. 그동안에 가둬둔 거를 바닷물에 희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정의용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한 정의용도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사를 했고 우리도 그걸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그걸 예. 그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정의용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민주당 아니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한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 집회를 해도 사람이 잘 안 모인 모양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 수산시장에 횟집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하면 또 더 군중들이라든가 또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노량진 시장에 그 상무에 전화해 갖고 횟집이나 이런 주인들한테 이 환경단체라든가 집회꾼에서 전화해 갖고 우리 이거 집회에 좀 같이 나오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 의식 해가지고 자꾸 상인들을 동원하는 건데 지금 상인들이 민주당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당신들이 예. 문제다 해갖고 전화 끌어불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안 오면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예, 시민들도 다 알고 상인들도 다 아는 거죠. 제가 가락시장 가보니까 손님이 없긴 없어요. 네. 근데 후쿠시마 괴담도 영향을 미쳤고 또 여름에는 또 회 수요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리고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이 동네 그 횟집보다 값이 이렇게 싸지를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경쟁력이 네. 저도 가락시장 가보니까 1인분에 4만 원씩 받더라고요, 회를. 근데 동네 횟집 가면은 1인분에 한 2, 3만 원짜리도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서 또 이렇게 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이제 좀 거기 시설은 큰데 사람들이 좀 덜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맥락도 있는데 그거를 후쿠시마 오염수 폐수 때문에 저렇다고 민주당이 막 몰아붙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노량진 시장 그 상인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니 여기 회 나도 먹고 자식들도 다 먹는다 이렇게 그 전화 오고 집회 참석을 하고 이 독려하는 또 촉구하는 그런 그 시위꾼들한테 오히려 핀자를 주고 질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 뭐 아무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걸 뭐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거기에 어떤 인체에 유해한 어떤 내용이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정부라든가 뭐 우리 국민들이 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를 침소봉대해 갖고 그렇죠.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 자꾸 나라를 흔드는 거죠. 누구한테 흔드는 도움이 거죠. 되냐 이 이야기죠. 흔드는 거예요. 예. 광우병 때 이명박 흔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 광우병 때도 그 참여한 사람이 시민단체가 그러잖아요. 그때 광우병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위험한지 과학적인 거는 회의 때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대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명박 정권 뒤집을까? 지금도 이것만 마찬가지. 갖고 광우병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좀 국민 소통이 약간 좀, 네. 예, 좀 미국 가서 전격적으로 좀 해온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이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은 비교적 차분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결국은 국민들이
그 괴담을 퍼뜨리는 정당에 대해서 저는 회초리를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야당이 괴담 정치를 해가지고 좀 재미를 보려고 네. 하는데 결과적으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네. 많다. 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네. 웬만한 그런 괴담이라든가 유언비어 또는 이 가짜 뉴스에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네. 가짜뉴스가 지금 너무 이 뿌리가 깊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지금 오세훈 시장 뭐 페라가모를 뭐 씌웠느니 뭐를 생태탕이 어쩌니 다 뭐가 드러났어요. 예. 예? 대부분 선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안 믿는 거죠. 예. 이재명이가 빨리 당을 새로운 당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자꾸 가짜뉴스, 괴담 정치를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